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편에서 김일성 적석이 심장부서, 핵심부서, 친솔부서라고 규정한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기구와 역할 중에서 오늘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검열과와 통보과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직능과 구조,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시종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중앙당 검열은 전당과 온사에 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의 일환이고, 간부들이 과오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당과 수령의 사랑이고 배려다. 네, 귀에 길이 나게 들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당의 감찰기구라고 규정한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직능은 무엇인가? 북한의 국가, 군대, 보안, 여기는 공개경찰, 비공개경찰 다 들어갑니다.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율적 용도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반당적 행위, 무규율적 행위, 비리 행위 등에 대한 검열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지상의 법인 당의 율적 용도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은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 즉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여야 한다. 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 행위는 주어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여기서 비상사건화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검열과의 직능에 속합니다. 비상사건화란 만사 제껴놓고 제일 최상에 올려놓고 처리하는 그런 것을 비상사건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열해서 종합된 모든 자료와 함께 소위 대책안을 작성해서 노동당 총비서에게 직접 보고한 뒤 노동당 총비서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직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검열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동당 총비서가 검열 대상을 규정해 줍니다. 다음 노동당 총비서가 지정한 검열 대상에 대한 검열 목적, 검열 방법, 검열 진행 기간, 검열 결과 처리 방향 등 검열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총비서에게 제출한 뒤 총비서의 결론에 따라 집행한다.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구성과 검열 방법. 검열과의 구성은 검열과도 조직지도부의 기타 부서들처럼 여러 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과, 2과, 3과, 4과. 여기에는 중앙기관 검열과, 북한군 검열과, 사법검찰부문 검열과, 문화예술부문 검열과, 군수부문 검열과, 뭐 이렇게 등등등등 과가 많습니다. 제가 종사했던 국방과학원 출판사도 1990년에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집중 검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려왔던 검열 성원들이 바로 조직지도부 군수부문 담당 검열과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열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검열과는 수령이 지정한 검열 대상과 검열 목적에 따라 조직지도부 검열과가 단독으로 대상기관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조직지도부 검열과가 주도로 당, 공개경찰, 비밀경찰이 합동으로 중앙당 집중검열 그룹바를 조직하고 집중검열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열과 주도로 당, 공개경찰, 비밀경찰 합동으로 집중검열이 대상 분야, 대상 지역에 들이닥치면
산천초목도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결과는 철직, 주방, 총살, 감옥행으로 딱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집중 검열 과정을 제가 겪은 그대로 리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종사했던 출판사가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집중검열을 받은 이유는 집중검열이 다 끝나서 나중에 보니 출판사 당비서와 출판사 사장 책임주필이 각기 알쌈들을 끼고 서로 벌린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과 집중검열이 얼마나 치졸한지 나중에는 당비서 치정관계, 사장 치정관계까지 사람들을 불러대서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 첫 단계가 검열이 시작된 첫날에 그 검열부서에서 나온 간부가 전체 종업원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언제까지 수령이 직접적 지시에 따라 집중 검열에 들어간다는 걸 선포합니다. 다음 검열 대상 기관에 말하자면 우리 출판사인 경우는 당비서실 옆에 검열 사무실을 별도로 차려놓고 제기된 문제를 요야한다면서 매일 각 부서, 각 작업반의 사람들을 불러대서 소위 개별 담화를 진행합니다. 그 개별 담화에 불려갔던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걱정하는 자, 우쭐해야 하는 자, 기가 죽은 자, 지어 알아눕기까지 하는 자들이 속출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대상기관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지 또 그 종사자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을 못합니다. 다음 약 한 달간 온 출판사를 일도 제대로 못하게 둘쑤셔 놓은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며칠간의 집중 사상투쟁에 돌입합니다. 사상투쟁에는 중앙당 검열과에서 나온 간부하고 또 우리 국방과학원 당연에서 나온 간부 이렇게 더 주석단이 앉아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 사상투쟁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나흘 한 주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 사상투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처리가 뒤따르는데 출판사 당비서는 당위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일권 처리는 조용히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김일성 족속의 항시적인 주문에 따라서 출판사 사장을 제일 먼저 철직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국방각은 다른 노동직의 노동자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비서 사장과의 연문설이 나돌았던 여자들부터 다 기관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제보를 잘못한 자 다 쫓아냅니다. 우리 출판사 기자가 한 그 종업원까지 다 합해서 거의 350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나간 사람들이 20명도 넘어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당비서는 처리 안 하나? 이렇게 시시거리면서 당비서 편에 섰던 사람들은 신이 나하고 그 반대편에 섰던 자들은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약 한 달간 지나야 조용히 당비서를 굽이 한참 낮은 다른 단위로 강동시키더라고요. 이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검열과의 집중검열을 한 번 받은 단위는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 갈등 때문에 한동안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반세기 이상이나 북한 사회의 각 분야, 각 부문, 각 단위에 대한 중앙당 집중검열을 일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주민들 사이의 인간 증오를 항시 조장 고조시키고 주민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를 수령 족속과의 주종관계로 정착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당중앙회 조직지도부 검열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는 것 했습니다. 두 번째, 당중앙회 조직지도부 통보과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중앙회 조직지도부 통보과의 직능과 구조는 김일성 족속은 조직지도부 통보과에 대해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위 직보선, 당과 수령의 눈과 귀 이렇게 딱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 지도부 통보과의 직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역시 북한 전역에서 당의 유일적 용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준수 과정에서 반로되는 모든 군부종 사건 및 현상들을 각급 당위원회, 그 하급 당조직, 첩당입니다. 당조직으로부터 매일 통보를 받아서 노동당 총비서인 수령족석에게 직보하는 직능을 수행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조직지도부 통보과를 통해서 북한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사건과 현상들을 매일같이 보고받고 있으며 이것으로서 북한 전국을 성큼 보듯이 꿰뚫고 독재체제에 유리한 대책을 실사구시하면서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매달 당중앙위원회 각종 회의 대회 등을 정신없이 벌려놓고 간부 기득권이 앞에서만 만세를 부르고 뒤에서는 제살궁량만 찾는다. 인민은 참 훌륭한데 간부들이 인민에 대한 사상교양이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제대로 퍼붓지를 않아서 새로운 경제발전 어기는 계획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간부 타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발악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통보과를 통해 매일 장악돼서 직보된 북한 주민사회의 민심에 준한 것으로서 오늘날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안에 어떤 통보선을 갖고 움직이는가?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통보과라고 하는 직보선, 다른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가 행사하는 일보선, 매일 보고하는 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의 정책적 지도를 받는 공개경찰, 비밀경찰이 특보선, 그러니까 직보선, 일보선, 특보선을 가지고 북한 주민사회를 24시간 항시 감시하고 있는 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노동당의 이 삼선 감시 통보 시스템이 반세기 이상이나 김일성 족속의 전체 주민 생사여탈권 독점을 보좌해온 수단이고 이것 때문에 북한은 어떤 반체제 요소도 발생할 수 없는 자유인권이 불모지로 사각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에서 김정은은 지난 17일 노동당 중앙 간부 학교에 가서 한 소위 기념 강의에서 이렇게 지창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모든 슬픔, 피해, 고통, 가난, 억울한 희생의 원흉인 노동당을 향해서 80년을 가까이 하는 자기 집권사를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장구함회로 무궁하게 이어나야 한다. 이런 짓떨리는 야망을 쏟아냈는데 이것은 폭력 통치의 길잡이인 북한 노동당의 삼선, 즉 직보선, 일보선, 특보선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만 놓고 봐도 김일성 족속은 인두껍을 쓴 시대의 악마입니다. 수령절대지 북한학 15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